안녕하세요. K타드입니다. 자, 오늘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 자, 오늘은 12월 초인데요. 동절기다 보니까, 저수온기다 보니까 요즘 입질도 뜸하고 입질 폭도 아주 작은 그런 계절입니다. 최근에 그 카페나 블로그에 좀 사진을 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어느 분이 내림 낚시는 안 하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셔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요즘에 손맛 보기가 아주 힘든데 내림 낚시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영상을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내림 낚시도 좀 채비에서부터 낚시까지 좀 자세하게 해서 좀 올려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오늘 내림 낚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12월까지는 올림 낚시를 계속 하고요. 보통 1월이나 2월 달 극저수온기 때 아주 추울 때는 입질을 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뭐 몇 번 입질 보기가 아주 힘든데요. 그럴 때는 가끔 내림 낚시를 하곤 합니다. 내림 낚시를 계속 하게 되면은 눈도 아프고 낚싯대도 잡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낚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여유 있는 그런 올림 낚시를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림 낚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사용할 내림 낚싯대는 구척이고요. 보통 낚싯대가 빼기식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올림 낚시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빼서 쓰는 빼기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낚싯대를 끼우는 꽂기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꽂기식이고요. 구척입니다. 구척. 찌를 맞춰 가지고 낚시를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원줄은 085이고요. 08 모노 08이고요. 그 다음에 목줄은 06입니다. 08에 06이고요. 자, 요거 바늘은 45를 쓰고 있습니다. 단차는 한 2cm 정도 줬고요. 목줄 길이는 한 30, 한 6 정도 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림 낚시 중에 바닥권을 노리는 속고질이 낚시를 좀 구사해 볼 거고요. 바닥층을 이용해서 딱딱 끊어지는 한목이 딱딱 끊어지는 그런 내림 낚시를 좀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찌는 한 35cm 정도 되는 그런 한 3.5푼 되는 3.5푼 정도 되는 그런 찌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할 찌 3.5푼이고요. 보통 빨간 게 1목, 5목, 9목 정도 되는데요. 9목, 10목, 12목 정도, 12목 정도 되는 그런 찌이고요. 오늘은 보통 9목 정도 되면 6목 정도에 이렇게 찌 맞춤을 해서 사용하고 11목이나 13목 정도 되면은 한 7목 정도에 이렇게 맞춰서 쓰는데요. 오늘은 저는 12목씩이기 때문에 오늘 7목에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슬로프를 줘서 한 2목 정도 더 슬로프를 줘서 그렇게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찌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찌를 맞추기 전에 먼저 수심 측정 고무를 두 바늘에 이렇게 끼우고 한 바늘에만 끼워도 되는데 바닥에 걸릴 수 있으니까 두 바늘에 끼우고 지금 이곳에 대략적인 수심을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목줄이 길기 때문에 수심을 측정해 놓고
목줄만큼을 더 내려서 그렇게 그 바닥에서 이렇게 띄워 놓고 찌맞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심 측정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인 낚싯대를 당기고 원줄을 가라앉혀 주고 찌가 내려가면은 내려서 지금 한 5목 정도 나왔네요. 자, 지금 여기가 저게 이 자리에 그 수심이기 때문에 그 6목 정도 나왔는데 이 자리에 수심이기 때문에 자, 저기서 그 찌를 4, 50cm 정도 한 40cm 정도 내리고 그 제일 위에 스토퍼는 그냥 남겨 놓으시고요. 이게 그 대략적인 수심이니까 놔두시고 나머지는 다 내리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7목에 그 찌맞춤을 좀 해볼 거고요. 자, 이 찌맞춤을 7목에 하실 때는 그 달아 놓았던 그 찌멈춤 고무는 빼셔야 됩니다. 찌멈춤 고무는 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던져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데 던져서 자,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밀어서 하나 놓으시면 되고요. 자, 현재 그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한목 반, 한목이 조금 더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그 홀더에 그 무게를 좀 덜어서 7목에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원줄을 가라앉혀 줬고요. 자,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걸 낚싯대를 밀어서 이렇게 좀 놔두시면 자, 지금 현재 7목 반 정도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빨간 게 5목이기 때문에 그 밑에 노란 거보다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7목 반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7목 반 정도 노란 거 밑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찌맞춤은 지금 7목 반이 된 겁니다. 다시 그 찌를 맞췄으면은 다음에는 이곳에 정확한 수심을 다시 맞춰야 되는데 아까는 처음에는 그 대략적인 수심을 맞춘 거고 그 세네목 한 4-5목 내놓고 대충적인 걸 맞췄고 지금은 이제 아주 정확한 그런 수심을 맞춰야 되고요. 아까 같이 다시 그 수심 측정 고무를 두 바늘에 끼우고 이렇게 던지면은 던질 때도 그네타기 식으로 이렇게 던져서 항상 같은 자리에 놓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아까 그 내려놓고 찌맞춤을 했기 때문에 다시 찌가 들어갔고요. 자, 지금은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좀 찌를 올려서 한목이 나오게, 자, 한목이 나오게 그렇게. 자, 여기 최초에 그 수심 측정 고무 대략의 수심 측정을 한 것보다 약간 밑에 쪽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은 자, 한목이 나오게 정확한 수심을 맞춰야 됩니다. 낚시를 할 때 항상 잡고 있는 그 위치에 딱 잡고 현재의 그 수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5목이 나왔네요. 좀 더 내려야 되겠네요. 올림 낚싯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던질 때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니까 저 앞에 움직이지 않는 지형지물을 딱 보시고 그쪽을 향해서 항상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바닥이 지금 고르지 못해 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여러 번 이 내림 낚시는 올림 낚시보다 이 수심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수심이 정확해야지 찌가 정확하게 맞으니까요. 이 수심을 여러 번 던져서 한 2-30번 던져서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 수심 측정이 내림 낚시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한목이 조금 더 나왔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던져 보겠습니다. 옆으로도 던져보고 좌측 우측으로 던지고 조금 더도 던져보고 덜도 던져보고 그러십시오. 지금 좀 덜 나가니까 또 3목 이상이 나왔고요.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목이 딱 나왔고요. 자, 한 목이 거진 한 목이 조금 더 나왔고요. 자, 이 상황에서 그 사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한 그 수심 측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찌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 보십시오. 자, 찌를 이렇게 앞으로 밀게 되면은 찌가 살살살살 올라오게 되면은 그 사선이 된 그런 수심이니까 그 다시 찌를 수심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그 한목 조금 더 나온 그 상황에 지금 그 찌를 밀어도 낚싯대를 밀어도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자, 수심 측정이 제대로 된 겁니다. 사선이 앉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목이 조금 더 나왔으니까 지금 한목이 더 나온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잡으시고 자, 찌를 이렇게 올려 보시면은 그 제일 위에 아까 대략적인 수심을 측정했던 고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지금 현재 정확한 수심을 잰 그 위치에 한목이 조금 더 나온 거기에 딱 맞추십시오. 자, 이렇게 한목이 딱 지금 정확한 수심 측정을 한 곳에 딱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수심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수심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칠목 반에 이렇게 그 찌맞춤을 해놨으니까 자, 찌를 올려서 자, 수심 측정 고무에 칠목반이 오게 자, 칠목반이 오게 이렇게 딱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원줄을 딱 피시고 이렇게 해서 칠목반에 요 수심 측정 고무가 딱 오게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춘 상황에서 스토파 밑에 거하고 밑에 거를 다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낚시하시면은 던지게 되면 떡밥을 달고 던지게 되면은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던지게 되면은 이 목수가 그대로 나오면은 좋은데 떡밥을 달고 던지다 보면은 약간 더 멀리 나가고 해서 사선이 지고 하니까 지금 이 마침 목수보다 한 2목 정도 더 이렇게 올려서 2목 정도 더 올려서 그렇게 슬로프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7목 반에 맞던 거를 9목 반에 한 목, 2목을 더 올려주고 그 슬로프를 주고 그 다음에 찜업추 고무를 올리고 0.3mm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밑에 것도 이렇게 올려서 자, 이렇게 슬로프를 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심 측정 고무를 떼내고 떡밥을 달아서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떡밥은 미끼는 우동 흔들이 형태의 우동 미끼를 좀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윗바늘에는 집어제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이고요. 어분이고 물은 한 90% 정도 그렇게 넣고 잘 저어 주시고 찌맞춤을 한 다음에 한 5분 10분 있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흔들이 이렇게 바늘을 먹이용 밑에 바늘에 이렇게 잡고 물을 좀 묻힌 다음에 바늘에 물을 좀 묻힌 다음에 처음에는 바늘에 물이 없어서 잘 안 붙으니까요. 물을 좀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흔들이 미끼 오븐 통을 이렇게 흔들고 한 3번 정도 자,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집어제는 그 낚시 시작하는 초기이니까 좀 크게 달아서 윗바늘에 이렇게 뭉쳐주고요. 이렇게 밑에 위에 그 집어제 이렇게 집어제 목줄을 잡고 던졌던 자리에 이렇게 던지셔서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주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찌를 낚싯대를 잡고 있다가 끊어지면 한 모씩 탁 끊어지면은 채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입질이 왔는데 내려가다가 받아 먹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챘습니다. 저런 걸 내려가는 걸 채다 보면 저 도중에 내려가는 걸 채게 되면은 그 원줄이나 목줄이 약하기 때문에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던져서 반응이 없으면 살짝 고패질을 하고 다시 잡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목이 탁 끊어지면은 채시면 됩니다. 자, 다시 고패질을 좀 해주고요. 자, 한목이 탁 들어가는 그 상황에 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낚싯대는 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림 낚시는. 자, 낚시 초기니까 집어를 위해서라도 반응이 없으면 바로 걷어서, 자, 낚시 초창기 때는, 초기 때는 좀 부지런히 집어를 좀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제를 잡고 윗바늘을 잡고 다시 던져서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자,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자, 낚싯대를 잡고 있다가 한목이 탁 끊어지면은 채시면 됩니다. 자, 던졌는데 저렇게, 자, 이렇게 한목이 지금 탁 떨어졌습니다. 탁 떨어지면은 이렇게 채시면 되고요. 채서 너무 세게 채시면 안 되고, 챈 다음에도 살살살 당겨서 그렇게 해야지 원줄하고 목줄이 얇기 때문에 세게 당기시면 안 되고요. 자, 아주 큰 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내고, 탁탁 두 번 쳐서 바늘을 좀 빼내시고, 이렇게 걸어 놓고, 여러분 아주 황금빛 붕어가, 아주 이쁜 붕어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내림 낚시 첫 수입니다. 올해 저의 내림 낚시 첫 수입니다. 아주 이쁜 붕어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내림 낚시는 챔질을 하실 때 올림 낚시 같이 막 올리시면 안 되고, 손목만 스냅을 딱 줘서 탁 잡으시고 그렇게 채시고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채비가 망가지지 않으니까요.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집어제를 위에다 달고, 지금 분명히 먹이를 먹었는데도 아직 먹이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시 던져서 같은 장소에 항상 던지시고, 자, 낚싯대를 들고 있다가 들어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이렇게 밀어서 들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목이 딱 끊어지면은 스냅만 줘서 채시면 됩니다. 지금도 살짝 밀고 들어가는 거는, 묵직하게 들어가는 거는, 탁 끊어지지 않고 묵직하게 들어가는 거는 채비를 밀고 갔다든가 그런 거니까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채지 마시고 한목이 탁 끊어지는, 한목이 탁 떨어지는 그런 입질을 채셔야 됩니다. 다시 던지고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밀어서 딱 들고 계시면 되고요.
한목이 탁 끊기면은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살짝 끊어졌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챔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탁 끊어지는 작은 거는 채지 마시고 크게 탁 떨어지는 한목이 탁 떨어지는 그런 입질만 채시기 바랍니다. 항상 찌맞춤 목수보다 2목 정도를 더 주어서 슬로프를 준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지 입질 표현도 좋고 그 다음에 붕어들이 먹기도 아주 좋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7목 반에 지금 찌맞춤을 했는데 7목 반을 그대로 내놓고 하시면은 목수도 좀 덜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예민해서 끊어지는 거는 잘 끊어지는데 탁탁 끊어지는데 허챔질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2목 정도 이렇게 주시고 슬로프를 주시고 하는 게 챔질도 아주 잘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양쪽 모기가 다 바닥에 다 있는 그런 바닥을 공략하는 그런 내림 낚시입니다. 일명 속고지리 낚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저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살짝 당겨서 고패질을 좀 해주시고 고패질 이후에 한목이 탁 끊어지는 그런 입질을 채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2cm 내지 3cm의 단차를 줬는데요. 윗바늘하고 밑에 바늘이 2cm, 3cm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집어제를 제가 좀 물을 좀 많이 넣어서 빨리 풀리게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풀리게 되면은 이게 살살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낚시 초기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으면은 다시 집어제를 달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동미끼는 부드럽고 점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3-4번 사용을 해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항상 같은 데 던지시고 낚싯대를 당겨서 찌가 일어서고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딱 밀어서 들고 계시면 되고요. 한목이 탁 끊어지면은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내림 낚시를 접하게 되면은 목수를 딴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한다든가 슬로프를 주기 위해서 도목을 더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개념이 없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조금 하시다 보면은 금방 알게 되니까요. 자, 요 2바늘은 항상 붙지 않게 되도록이면 붙지 않게 해서 이렇게 던지십시오. 자, 당겨서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고패질이라는 게 보통 올림 낚시는 먹이를 이동해서 이렇게 붕어를 유인을 하지만은 또 이거는 고패질이라는 게 이 목줄이나 원줄을 펴주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요. 주로 내림 낚시는 목줄이나 원줄을 펴주는 그런 개념이 크기 때문에 고패질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좀 늘어지거나 그런 거를 좀 펴줘서 입질 표현이 바로 전달이 되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저도 어느 분이 알려주셔서 저도 그렇게 내림 낚시를 배울 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TV가 탁탁 바뀔 때 화면이 바뀔 때 탁
챔질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챔질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채널이 딱 바뀌면 탁, 또 바뀌면 탁, 이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내림낚시 강의하는 데도 좀 자주 가고, 현장에 가서 직접 강의도 듣고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내림낚시의 장르도 아주 내림낚시지만은 여러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목줄에 단차를 크게 주는 대단차 낚시도 있고, 조금만 주는 단차 낚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이나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추울 때는 단차 길이가 큰 대단차나 그다음에 세미 단차 이런 낚시들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은 보통은 일반적인 이런 속고질이 바닥권을 노리는 그런 단차를 2, 3cm만 주고 단차를 바닥권을 노리는 이런 일반적인 내림 낚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차나 세미 단차나 아니면은 이런 일반적인 이게 단차를 조금만 주고 하는 이런 낚시를 해보니까 이런 단차를 조금만 주고 하는 낚시가 아주 효과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저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좀 살짝 당겨서 굽혀질 해주시고, 목줄을 좀 펴주시고, 탁 끊어지면은 큰 입질로 탁 끊어지는 그런 것만 치십시오. 자, 여러 가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채비를 건드리거나 목줄을 건드려서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치지 마시고, 밥을 교체해 줄 때 그럴 때만 좀 이렇게 채시고, 나머지는 한목이 탁 떨어지는 그런 입질만 채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채게 되면은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것만 다 채면 입걸림도 안 되는데, 그날 낚시가 피곤해지니까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아주 한목이 탁 끊어지는 그런 입질입니다. 아주 입질 표현이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찌를 맞춰 놓으면은 한목이 탁탁 끊어지는 이렇게 표현이 좋은 그런 내림 낚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채게 되면은 피곤해지니까요. 자, 바늘이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바늘이 잘 안 보이네요. 자, 바늘을 빼내시고, 보통 저는 외바늘을 올림 낚시 많이 쓰는데 오랜만에 두 목줄을 쓰려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 채비를 좀 걷어 놓고, 자, 두 번째 이쁜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지금 해가 들어가고 구름이 비가 올 적에 눈이 올 듯이 지금 바람도 살짝 불고 있어서 아주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 목줄도 좀 펴주시고, 자, 다시 던져서 같은 위치에 찌를 보내주시고,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자, 낚싯대를 밀어서 딱 같은 자리에 항상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고 한목이 탁 끊어지면 그때만 치십시오. 살짝 뭐 살짝 뭐 들어가는 이런 건 치지 마시고, 낚시가 피곤해지니까 여유 있게 한목씩 탁탁 끊어지는 그런 것만 치시고, 자, 반응이 없으면은 살짝 고패질을 좀 해주시고, 자, 다시 딱 잡고 계시면은 한목이 탁 끊어지는 그런 입질만 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살짝 반목이 딱 떨어지는 그런 건데, 건드려서 아마 몸에 걸렸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요. 그렇지. 12월이다 보니까 공기가 아주 차갑습니다. 자, 낚시를 가실 때는 실내 낚시터가 아닐 경우에는 방한 대책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공기가 차갑네요. 자, 살짝 이렇게 찌가 올라오는 것은 뭐 입질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밥이 살짝 풀려서 살짝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붕어가 채비를 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채지 마시고, 입질일 경우도 있는데 채지 마시고, 탁 끊어지는, 지금은 내림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내림 낚시에 맞는 그런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반응이 없으면은 살짝 당겨서 고표질을 좀 해주시고, 한목이 탁 떨어지는 것만 채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낚시가 편하지. 뭐 찌가 조금씩 움직이고 하는 걸 다 채게 되면은 허챔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낚시가 피곤해지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림 낚시를 좀 배우고 한동안 내림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요. 이게 찌도 자그맣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질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런 입질입니다. 자, 이렇게 입질이 크게 들어가는, 한목이 탁 끊어지든가 좀 크게 들어가는 이런 것만 채시기 바랍니다. 자, 꺾고 이렇게 두 번 때려주면은 붕어 입에서 바늘이 빠지니까요. 대부분 빠집니다. 뭐 안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빠집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붕어, 아주 이쁘게 생긴 세 번째 붕어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자, 흥붕어. 다시 바늘에, 밑바늘에, 아랫바늘에 먹이용 바늘에 물을 묻히고, 흔들이 우동, 뭐 저는 흔들이 우동을 쓰지만은 흔들이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구루텐을 쓰셔도 됩니다. 먹이는 뭐 사용하시는 거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어지하고 먹이용 그렇게 달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윗바늘은 자, 이렇게 집어제를 어분을 달아서 같은 자리에 또 이렇게 던지시면 되고요. 던진 이후에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자,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밀어서 항상 들고 있던 그 자리에 딱 들고 계십시오. 파지를 하고 계셨다가 한목이 탁 끊어지면은 스냅만 탁 줘서 챔질을 하시고 싹 들어서 꺼내시면 됩니다. 반응이 없으면은 살짝 고패질을 해주시고, 한목이 탁 끊어지면은 스냅만 줘서 걸고 바늘에 입에 걸고 싹 들어서, 자, 이렇게 지금도 한목이 딱 떨어지는 그런 입질입니다.
자, 아주 탁탁 잘 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2번 정도 때려주고 그 바늘을 먼저 빼야 되니까, 바늘이 안 빠졌으면은 그 목줄이 아주 그 가는 줄이기 때문에 목줄이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목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처음에 그 내림 낚시를 하실 때는 아마 그 목줄이 많이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심하셔서 그렇게 빼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향붕어, 아주 탁 끊어지는 입질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목줄이 아주 그 약한 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금만 힘을 주면은 끊어지고 꼬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꼬이게 되면은 그 끊어지는 원인이 되니까요. 풀 수 있으면은 다 풀고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바람이 불고 지금 비가 오네요. 자,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철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림 낚시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 끼더니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철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내림 낚시에 대해서 좀 궁금하셔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 원하시는 그 낚싯대하고 그 원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찌마침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탁 끊어지는 그런 찌마침을 하셔서 그 내가 원하는 그 움직임이 있을 때 아주 그 희열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맞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K타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